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해요.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바로 치아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정말 몰랐어요. 치아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요. 딱딱한 과자도 아무렇지 않게 씹고 얼음도 깨물고 오징어도 질겅질겅 아무 걱정 없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차를 마시면 치아가 시려와요. 찬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찌릿하게 아파요. 단단한 걸 씹다가 뭔가 부서지는 소리.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치과에 가서 충치라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후회돼요. 왜 진작 안 챙겼을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히 50을 넘으면 더 심해져요.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요. 시린 증상도 더 자주. 음식이 끼기 시작해요. 치아 사이사이에요. 이쑤시개를 쓰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나요.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하세요. 하지만 위험한 신호예요. 치아가 나빠지면 음식 씹기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웃을 때도 부끄러워요. 얼굴 모양까지 변해요. 더 무서운 건 입 안 세균이에요.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심장병도 생길 수 있고 당뇨와도 관련 깊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치아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아파야만 치과 가고 평소엔 신경 안 써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치아는 말이에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한번 빠진 치아는 다시 나지 않아요. 임플란트를 해도 내 원래 치아만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당연하게 여긴 치아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 치아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킬까요? 지금부터 알아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써요. 밥 먹을 때도, 말할 때도, 웃을 때도, 화날 때 악물기도 해요. 매 순간 쓰는 치아를 정말 소홀히 했어요. 50 중반을 넘으면 몸 변화와 함께 입 안도 달라져요. 잇몸이 말라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요. 찬 것에 더 민감해져요. 치아 사이가 벌어져요. 음식이 자꾸 끼어요.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처음엔 그냥 잇몸에서 피가 조금 뭐 이 정도야 하고 넘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게 잇몸병의 시작이에요. 염증이 깊이 들어가면 치아를 받치는 뼈까지 녹아내려요. 그러면 튼튼한 치아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결국엔 빠져요. 실제로 말이에요. 나이 든 분들이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이유, 충치가 아니라 잇몸병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잇몸병은 초기엔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조용히 소리 없이 우리 치아를 망가뜨려요. 칫솔질도 잘못하는 분 정말 많아요. 세게 박박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더 빨리 내려가요. 치아 표면이 닳아서 더 시려져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잇몸과 치아 사이를 쓸어내리듯 닦아야 해요. 칫솔만으론 한계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는 칫솔이 못 들어가요. 치실이나 물로 뿜는 기계도 꼭 써야 해요. 담배와 술도 치아 건강엔 나빠요. 담배는 잇몸으로 피 흐름을 막아요. 염증이 더 잘 생겨요. 술은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세균이 더 잘 자라요. 입냄새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더 무서운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침도 적게 나와요. 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입 안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시켜서 치아를 보호해줘요. 침이 적게 나오면 보호작용이 약해져요. 물을 자주 마시고 설탕 없는 껌을 씹어서 침이 많이 나오게 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아에 붙은 돌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보통 6달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게 좋아요. 잇몸병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녹은 잇몸뼈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해요. 치아는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아요. 이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요. 임플란트 기술이 있지만 내 원래 치아만 못해요.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씹을 때마다 뇌에 자극이 가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돼요. 자연 치아는 소중해요. 우리는 평생 무수히 많은 걸 씹고 맛보고 말하며 살아가요. 그 모든 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 치아예요. 하지만 치아는 소리 없이 달아가고 잇몸은 조용히 내려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려요. 치아가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잇몸에서 피 안 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구강 건강은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효과 있어요. 한번 손상된 잇몸과 뼈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아를 지킬까요? 5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릴 거. 첫 번째 방법은 제대로 된 칫솔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후다닥 닦고 밤에 대충 닦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우선 칫솔부터 제대로 골라야 해요.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다치게 해요. 부드러운 걸로 바꿔보세요. 언제 닦느냐도 중요해요. 식사 후 바로 닦으면 안 돼요. 입안이 산성일 때 닦으면 치아가 상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닦는 게 좋아요. 닦는 방법도 달라요. 옆으로 박박 문지르면 안 돼요. 위아래로 쓸어내리듯 부드럽게 해야 해요. 한 번에 치아 2~3개씩 천천히 닦아주세요. 최소 3분은 닦아야 효과 있어요. 30초 닦고 끝내면 소용없어요. 칫솔만으로는 한계 있어요. 치아 사이사이는 칫솔이 못 들어가요. 치실을 써야 해요. 처음엔 어색해도 금방 익숙해져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큰 차이가 나요. 물로 뿜는 기계도 정말 좋아요. 워터픽이라고 하는데 시원하고 깨끗해져요. 가글도 도움이 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칫솔질을 대신할 순 없고 보조로만 써야 해요. 알코올이 들어간 건 자주 쓰면 입이 말라요. 무알코올 제품이 더 안전해요. 두 번째는 먹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세균이 설탕을 먹고 산을 만들어내요. 그게 치아를 녹여요.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루 종일 먹으면 입안이 계속 산성이 돼요. 그럼 치아가 약해져요. 달콤한 음료수도 똑같이 나빠요. 콜라나 사이다, 이온 음료도 산성이에요. 마실 때는 빨대로 마시고 물로 헹궈요. 반대로 좋은 음식도 많이 있어요. 치즈는 최고예요. 칼슘도 풍부하고 산성을 중화시켜줘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도 좋아요.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브로콜리나 시금치도 잇몸에 도움이 돼요. 견과류도 좋지만 너무 딱딱한 건 조심해서 드세요.
치아가 부러질 수 있어요. 물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침이 부족하면 세균이 잘 자라요.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려고 해보세요. 커피나 차는 수분을 빼앗아가요. 물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담배는 정말 잇몸의 독이에요. 피의 흐름을 막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염증도 더 심해져요. 구강암 위험까지 높아져요. 금연이 답이에요. 어렵겠지만 꼭 끊으세요. 술도 적당히 해야 해요.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고 침도 적게 나와요. 특히 독한 술은 잇몸에 직접 닿으면 바로 염증이 생겨요. 치아 갈기도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 치아를 꽉 물어요. 그럼 치아가 닳아요. 턱도 아파져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이쑤시개도 조심해야 해요. 너무 세게 쑤시면 잇몸이 다쳐요. 치실이 훨씬 안전해요. 딱딱한 걸 깨무는 습관도 고쳐야 해요. 얼음이나 딱딱한 사탕, 펜 뚜껑 같은 것도 깨물면 치아가 부러져요. 네 번째는 정기 검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해요. 6달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세요. 스케일링도 받고 전체 점검도 받아야 해요. 초기 문제는 증상이 없거든요. 전문가가 봐야 발견할 수 있어요. 엑스레이도 찍어서 안 보이는 부분까지 확인해야 해요. 뼈나 치아 뿌리 상태는 눈으로 못 봐요.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해요. 칫솔로는 제거 안 되는 딱딱한 찌꺼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제거해야 잇몸이 건강해져요. 아프다고 걱정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아파요. 기술이 좋아졌어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미루는 분들 계신데 예방이 훨씬 싸요. 나중에 큰 치료를 받으면 비용이 몇 배 들어요.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은 넘어가요. 정기 검진비와는 비교가 안 돼요. 무엇보다 내 치아만 한 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완전히 똑같지는 못해요. 씹는 느낌도 다르고 관리도 더 어려워요. 예방이 최고예요. 5번째는 나이에 맞는 관리예요. 50대부터는 더 신경 써야 해요. 호르몬이 변하면서 잇몸이 약해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해요. 여성 호르몬이 줄면 뼈가 약해져요. 잇몸뼈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60대부터는 침이 더 적게 나와요.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특히 더 그래요. 혈압약이나 우울증 약은 입을 마르게 해요. 물을 더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도 씹어보세요. 틀니를 하신 분들은 관리가 더 중요해요. 틀니도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하고 남은 치아도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부분 틀니의 경우 걸쇠 부분에 음식이 잘 끼어요.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씩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래 못 가요. 오늘부터 칫솔질만 제대로 해보세요. 3분 동안 부드럽게 닦아보는 거예요. 내일은 치실을 한번 써보세요. 이번 주에는 단 음료 하나만 줄여보세요. 다음 달에는 치과 예약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어느새 습관이 돼요. 그러면 내 치아가 건강해질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치아는 평생 써야 할 소중한 내 몸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치아를 지키는 5가지 핵심 방법이었어요.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70대에도 자기 치아로 맛있게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젊었을 때부터 관리했거나 늦게라도 시작해서 꾸준히 하신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60대에 시작해서도 충분히 좋아진 분들 많아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요. 칫솔질 시간을 30초에서 3분으로 늘려보세요. 그것만 해도 한 달 후엔 달라져요. 치실은 일주일 후에 추가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습관이 되면 저절로 하게 돼요. 그때가 진짜 성공이에요. 음식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단 것을 다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줄여보세요. 콜라 대신 물을, 사탕 대신 과일을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오늘 칫솔질 잘했네. 치실도 썼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하고 싶어져요. 정기 검진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즘 치과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프지도 않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스케일링도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한번 받아보시면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거예요. 비용 걱정도 하시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생각보다 부담 없어요. 임플란트 하나 비용으로 몇 년간 관리할 수 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이 없어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최고예요. 치아가 건강해지면 삶이 정말 달라져요. 음식 먹는 즐거움이 2배가 되어요. 말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웃을 때도 당당해져요.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높여요. 또 치아가 건강하면 소화도 잘 돼요. 제대로 씹을 수 있으니까요. 영양 흡수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돼요. 입안 세균이 줄어들면 심장병 위험도 줄어들고 당뇨 관리도 더 쉬워져요. 치아 하나 관리하는 게 온몸 건강에 영향을 줘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치아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고마워 우리 치아야. 이런 마음으로 닦아보세요.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치아도 우리 몸의 일부예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가족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 주면서 말이에요. 아이들이 있으면 더욱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요. 어른이 먼저 실천하면 아이들도 따라해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나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치아 건강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나눠주세요. 치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안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가 오래오래 건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삼지혜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들을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치아 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언제든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건강해져요.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함께 건강한 치아를 지켜나가요. 노삼지혜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